물건 확인 설명 의무입니다. 자, 보고 있습니까? 자, 갑이 뭐라 그랬어요? 의뢰인. 자, 중개해달라고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개공은 이 매물을 조사해야 돼, 안 해야 돼? 뭐 소재지, 면적, 권리관계, 이용제한, 거래계 다 조사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조사해서 이 조사한 내용을 설명을 해야 돼. 이걸 확인 설명이라 그래요. 무슨 설명? 자, 그러면 여기서 설명 상대방은 어떤 의뢰인에게 설명해야 돼요? 취득의뢰인이라 그래. 통틀어서. 왜 취득이란 말을 써요? 매수인도 취득이고 임차인도 취득이죠. 그러니까 매수인이나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되는데 이걸 통틀어서 무슨 의뢰인? 취득의뢰인. 계약이 여러 가지니까. 그죠? 통틀어서 취득의뢰인이란 말을 써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거. 쌍방에게 설명한다로 맞아, 틀려? 틀려요. 취득의뢰인에게만 하는 거예요. 무슨 의뢰인? 자, 이게 상대방은 이쪽만 한다는 거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설명할 때 그냥 하겠어요? 근거 자료?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돼요. 이건 교부한 게 아니라 제시만 보여주면 돼요. 이 제시란 말은 보여주면 된다고. 그럼 생각을 해봐요. 소재지 면적 설명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럼 어디가 나와 있까? 대장에 나와 있어, 대장. 토지는 토지대장, 건물은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거든요. 소재지 면적에 관한 근거 자료는 대장이 되고, 권리관계의 근거 자료는 등기부. 이걸 줄여서 등기상 증명서. 등기상 증명서란 말 쓰죠. 그러면 아까 여기 있죠. 개발 제한 구역인지 토지거래 허가인지 설명하라 그랬죠. 그건 어디가 들어있을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고 있어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이런 거 근거 자료요. 이걸 보여주면서 설명하라. 왜? 생각을 해봐요. 면적을 설명했는데 100이라고 설명했는데 그러면 사는 입장에서는 진짜 100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러잖아요? 이게 토지대장 보여줘야 돼, 안 줘야 돼? 거기 면적 나와 있으니까. 그럼 권리관계는 등기부에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그래, 그걸 보여달라 이 말이에요. 소유자가 누군지, 저당 잡혀 있는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냥 설명만 해주고 그거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 사람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이걸 보여달라. 이해됐어요? 그럼 근거 자료는 억지로 외운 게 아니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잘 봐봐. 보험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그럼 보험 증서는 근거 자료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보증보험. 아니, 그러니까 근거 자료가 되냐고. 안 돼. 생각을 하랬어요. 이 근거 자료는, 이 설명은 이 매물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매물에 대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매물에 대한 것만 근거 자료가 돼요. 그럼 보험증서는 나중에 손해 터질 때 손해배상 자료죠? 그래서 이 건물에 관한 자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근거 자료 아니에요. 그래서 근거 자료는 억지로 외운 게 아니라 물건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자료가 근거 자료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걸 제시하면서 설명하라. 이전 쪽에 한다 그랬어요. 취득. 됐어요? 그러면 확인 설명 의무자는 누구냐? 개공이요. 그러면 이거 설명할 수 있는 자는 누구냐? 서공이요. 서공은 할 수 있답니다. 개공은 해야 한다. 의무냐 할 수 있냐 이거 잘 구분해야 돼. 모조는 아예 못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이 매물을 설명하려면 이 매물을 조사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면 공부상 조사도 있고, 공부상이란 건 뭐 대장 이런 거. 또 현장 조사, 현장도 가봐야 돼요. 왜? 공부에 안 나온 것도 있거든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하자 없게 다 해줘야 돼요. 장부에 나오든 안 나오든 관계가 없어요. 다 조사해야 돼요. 그리고 세 가지 또 하나 방금 뭐냐면 이건 이제 실무 쪽에서 배웠죠. 뒤쪽에서. 중개 실무에서 배우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벌써 하나 배울 것이 이 사람에게 직접 상태 자료 요구가 있어요. 상태 자료 요구사항이 있는데 상태 자료 요구사항이 뭐냐? 벽면 도배, 수도, 전기, 가스 뭐 이런 거, 일조량, 소음, 진동.
이런 거 자료 요구사항이거든요. 이 도로 대중교통은 자료 요구사항이 아니야. 그러면 이것도 억지로 외운 게 아니라 이 병명 균열이냐 도색 도배 필요한 것은 누구 말아? 거주자 말죠? 그 다음에 수도 파손됐냐 전기 교차로냐 도시가스냐 이것도 누구 말아? 거주자. 그 다음에 일조량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자료 요구사항이야. 그것은 개공이 직접 물어본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 물어봐서 조사해서 설명하면 돼요. 이해됐죠? 근데 이걸 상태자료 요구란 말을 써요. 앞으로 이제 상태자료 요구란 단어가 자주 나와요. 상태자료 요구는 저걸 말합니다. 주거용은 그래요. 근데 여기서 거부를 해버려요. 그러면 개공이 이걸 조사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서 여기다 이것도 설명사항에 들어가거든요. 그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안 가르쳐줘. 병명 균열이냐는 게 모른다고 해버리고, 수도 파손됐냐는 게 요즘 설거지도 안 하고 공방이라 바빠서 설거지 안 한다고 모른다고 하고, 수도 파손됐냐 이런 거. 이해됐어요? 그럼 일조량 맞냐? 게 요즘 계속 비가 와서 일조량 맞냐는지 모른다 안 가르쳐요. 그럼 어떻게 해? 아니, 여기다 설명해 줘야 되는데 이걸. 그럼 어떻게 하겠어? 그렇지. 현장 가서 확인해야 되는데 문 딱 걸어 잠그고 못 들어오게. 그럼 어떻게 해? 문 걸어 잠그고 못 들어오게. 안 돼. 그것은 안 돼. 비슷한 구조도 절대 안 돼. 왜냐하면 그러면 비슷한 구조라도 뭐 수도 파손되냐 이거 다 다른데. 그러죠. 그죠? 또. 아니 집주인 못 들게 한다니까. 안 가르쳐주고. 다른데 같은 사람은 어떡할까요? 그럼 집주인이 그 의뢰를 했다라면. 아니 의뢰 팔려고 했으니까 의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아니 중개 안 하면 돼. 뭐 어렵게 생각해요. 자꾸 생각해버렸죠. 중개하면 간단하죠. 그러면 돈을 벌어 못 벌어? 못 벌잖아요. 그래도 해보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달래서, 뭐 탕탕 두들지 말고, 조심스럽게 달래서. 그래.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아주 자꾸 연구를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집 앞에서 막무가내 하루고 이틀이고 그냥, 거기서 그냥, 뭐 단식 투지에 가득히 앉아서 좋았어요. 별 방법이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할까요? 저도 포기할 거예요. 포기? 그렇지. 그건 맞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사람이 불응했다는 거절했다는 사실을 이 사람에게 알려줘야 돼요. 확인 설명을 해줘야 돼. 그죠? 근데 이 사람이 그래도 사겠다 할 수도 있어 없어? 나 이거 필요 없다. 어차피 재건축 들어가면 새로 집 지면 수도도 필요 없고 일조량도 어차피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투자 목적이니까 필요 없다. 그래도 중개해달라. 그럴 수도 있어 없어? 그럼 계약서 쓰죠. 그 대신 개공은 그 이야기를 해줘야 돼. 거절했다는 거. 왜냐면 나중에 또 그리고 확인 설명서에다 기재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거 설명 들어놓고도 나중에 기재 안 해놓으면 설명 안 들었다라면 골치 아파요. 나중에 손해배상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명하고 불응했다는 사실 설명하고 불응 기재를 하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확인 설명서 서식도 나중에 공부를 할 거예요. 5월 이후에. 그 서식도 공부를 하는데 그 서식에 보면 기재가 맨 앞쪽에 이거 불응했다는 사실 기재란이 있어요. 기재란이 있다고. 거기다 기재하고 해서 중개를 하면 돼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불응했던 사실을 설명하고 불응했던 사실을 확인 설명 기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고 나면 나중에 근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책임져야 될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해됐어요? 자, 이게 이제 확인 설명의 전반전 내용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거기 교재를 한번 봐드릴게요. 자, 거기 확인 설명음은 나와 있어요? 자, 첫째 줄 양가를 열면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 취득 동그라미 치세요. 여기서 쌍방 그러면 틀려버립니다. 취득 의뢰인 서면 제시 쌍방에게 이를 제시하고 교부하며 그 사본을 3년간 보관하라. 이것은 이제 법 조문을 해놓은 거고 이해되세요?
교부는 쌍방입니다. 이게 확인 설명서를 말해요. 그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 제시한 것까지는 근거 자료를 말하는 거 이해됐어요? 지금 지문을 왜 이렇게 써놨다냐. 아유. 자, 보세요. 서면으로 제시하고 가까이 끊으세요. 가까이 끊고 거기까지는 근거 자료입니다. 근거 자료를 여기서 말하는 서면 근거 자료를 말해요. 그리고 쌍방에게 교부한다 거기면 적어서 이건 확인 설명서를 말해요. 그 지문 갖고는 여러분 헷갈리잖아요. 이해됐습니까? 확인 설명서는 쌍방 교부입니다. 그 4번은 몇 년 보관하라? 3년. 자, 그래서 이제 그 지문을 이상하게 써놔서 통합해서 써놔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세요. 확인 설명서를 이건 언제 작성하냐면 계약서 쓸 때 같이 작성해요. 설명은 미리 하거든요. 그래야 사든지 말든지 하지. 그럼 확인 설명서는 왜 그때 안 써? 설명하고 바로 써야 맞잖아요. 그렇지. 계약이 안 할 수도 있고 계약 내용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계약서 쓸 때 같이 쓰는 거예요. 이걸 중개 완성시 쓴다 그래요. 그러니까 설명하는 것은 중개가 완성하기 전 미리 설명하는 거고 확인 설명서는 중개 완성시 작성을 한다. 이해됐어요? 자, 이거 알고 있으면 돼요. 확인 설명하는 것은 무슨 의뢰인? 취득. 확인 설명서는 양쪽 다 하는데 완성시. 계약서 쓸 때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확인 설명서는 몇 부 작성한다? 3부. 일반 교부라 해서 쌍방. 한 부는 보관하는 몇 년? 3년 보존합니다. 기억 잡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 2번에 상대방은 취득 다시 한번 동그라미 쳐서요. 취득을 해내게 설명한다는 거. 그 다음에 설명 방법입니다. 3번이. 취득하려면 우리에게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서면으로 제시해 설명한. 여기서 서면은 근거 자료를 말한다 그랬어요. 무슨 자료? 근거 자료. 토지대장 등기상 증명서. 이런 거 근거 자료가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양가로 4번은 이제 뭘 설명해야 되냐. 이런 거 쭉 나와 있어요. 이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나중에 이제 다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아까 정보공개사하고 비슷한 내용 많거든요. 일단 소재지 면적 상식적으로 설명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2, 3, 4 묶었어요. 이것도 아까 공개하고 비슷하죠? 벽면 도배, 수도전기, 가스, 도로 대중교통 연계성. 이거 당연히 설명해야 돼요. 그죠? 그죠? 그러면 아까 뭐라 했어요? 이 벽면 도배, 수도전기, 일조소음, 진동 이런 것은 직접 상태자료 요구해서 물어봐서 조사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5번까지 벽면 도배, 수도전기, 도로대중, 일조량까지 묶으세요. 5번까지. 자, 이거 있고 그 다음에 소유권, 전세권, 저당 권리관계 당연히 매수인이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 설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법상 거래규제 이용 제한 설명해야 되고 아까 거래규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거래규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용 제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제한 거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 걸 말해요. 자,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 물건 금액이 계략적으로 어느 정도 될 건지 이거 설명해야 되고 보수 실비 금액하고 산출 내역 설명합니다. 아, 이걸 했을 때 중개보수가 어느 정도 됐고 산출 내역은 계산 방법을 말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니까 이렇게 보수가 나오더라 이런 거. 그 다음에 마지막 9번도 중요한데 조세를 설명하는데 무슨 관련 조세를 설명을 했어요?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 종류, 세율. 그러면 취득 관련 조세, 뭐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이런 거 말해요. 종류하고 세율. 세율은 세법에서 배워요. 이해되셨어요? 자, 이런 걸 설명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무슨 관련 조세만 설명하라 그랬습니까? 취득 관련 조세. 그러면 양도 관련 조세, 뭐 양도소득세 이런 거 설명상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요. 그래서 취득 관련 조세라는 거 몇 줄 그어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상태자료 요구 나와 있습니까? 이거요. 상태자료 요구권 나와 있죠? 이걸 말합니다. 자, 필요한 경우에 중개 대상물 매도은행, 임대은행에게 상태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자, 여기서 키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할 수 있다도 동그라미 치시고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 동그라미 치세요.
그럼 세 가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설명하는 것은 누구 얘기한다는 거예요? 치드그레인. 그죠? 자료 요구는 누구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이전 의뢰인, 통틀어서. 그렇죠? 그럼 확인 설명서는 누구 얘기 준다는 거예요? 쌍방. 몇 부 작성해서? 세 부. 자, 종합 정리할게요. 설명하는 것은 누구에게? 치드. 자료 요구는 누구에게? 이전 의뢰인. 설명서는? 그거 구별할 줄 알아야 돼. 나중에 그 문제 나오면 맨날 틀려. 지문에서 안 보여. 지문이 그럴듯하게 하면 그게 안 보여. 우리 과목은 각인을 시켜야 돼. 각인. 이해했다고 그냥 넘어가면 하나도 못 풀어. 다 맞는 지문 같고 다 틀린 지문 같고 그래요. 그 진짜로요. 그래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수험생들 그래요. 중개사법 시험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 그래요. 왜 두근거린지 아세요? 다 맞을까봐. 다 맞을까봐. 다 맞을까. 근데 답 맞히면 이제 쭉쭉쭉. 공법은 되게 어려워. 그죠? 시험 볼 때. 근데 또 지문 또 맞아. 여기 점수 비슷하게 나와. 됐어요? 예, 과목 특성이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 봐보세요. 근데 우리 과목에서 시험 보면 모르는 내용이 나오진 않아요. 공부하면 이게 범위 안에 들어있다는 거지. 한두 개 빼고는 뭐 그런 지문이 나올 수도 있지만 몇 개 빼고는 그러면 다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 좀 하면 다 맞을 것 같지. 근데 다 맞추면 이렇게 틀린다. 그 이유는 이런 걸 잘 해야 된다고 내가 짚어준 거. 설명하는 것은 누구에게? 치드. 자료 요구는 누구에게? 이전을 하고 설명서는 누구에게 준다? 쌍방. 이런 걸 잘 짚어야 돼. 그래서 지문에 그걸 찾아내야 돼. 그래서 우리 과목은 어느 정도 예측도 해야 돼요. 지문이 떴을 때 지문 보고 찾으려면 힘들어. 답을 못 찾아. 그러니까 이 지문이 나오면 이걸 바꾸더라 이런 걸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들어가야 돼. 우리 과목은 그 정도 공부가 돼야 돼요. 그래야 실수를 안 해요. 게임 잡았어요? 이 지문이 떴을 때 이걸 바꾸더라. 이 지문이 떴을 때 이걸 바꾸더라. 자, 공부가 그 정도 돼야 돼요. 가 맞습니까? 예.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모르는 내용이 이제 공부를 어느 정도 하면 모르는 내용이 나오더라도 여러 문제가 나오지 않고 몇 문제 나올 거고 나머지는 다 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틀리니까 이런 걸 잘 잡아야 된다고. 짚어주는 거. 짚어주는 걸 잘해야 돼. 내가 괜히 동그라미 쳐라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매도의 임대 의뢰인이 핵심이고 할 수 있다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자료 요구사항에서. 그래서 상태 자료는 그 두 가지만 열심히 보면 돼요. 시험 볼 때도 그 두 가지 바꿨냐 안 바꿨냐만 참으시면 돼. 그러면 시간도 절약돼요. 다른 지문 억지로 보지 말고. 자, 그 다음에 보관은 몇 년 보관한다 그랬어요? 3년. 그리고 제재는 서서히 할 거예요. 지금 신경 쓰지 마세요. 이해되셨어요? 우리 과목은 내용 있고 다 제재 있어요. 그 제재 엄청 많아요. 제재가 엄청 많아요. 그 제재를 다 숙지를 하셔야 돼요. 나중에. 그래 안 하면 점수 안 나와요. 제재는 서서히 할 거고 일단 그 정도 확인 설명은 들어갑니다. 자, 17 읽으세요. 작성 의무입니다. 이것도 작성 의무인데 소공은 할 수 있다 동그라미 치시고 개공은 의무고. 자, 거래계약 파트로 넘어갑니다. 거래계약 파트 넘어갈게요. 자, 그럼 거래계약은 누구하고 맺는 계약을 거래계약이란 말을 써요? 갑하고 을. 이렇게 맺는 계약을 무슨 계약? 거래계약. 그러면 개공 소개로 이루어지면 누가 계약서 써야 돼요? 개공이 의무. 소속공인중개사는 의무입니까? 할 수 있다? 가능. 이해되셨어요? 자, 거래계약은 갑하고 을하고 맺는 계약을 거래계약이란 말을 써요. 갑하고 을하고 맺는 계약을 무슨 계약? 거래계약. 그러면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는 누구다? 소공은 알 수 있다. 자, 이걸 알아두세요. 그럼 거래계약이 뭐요? 매매계약도 거래계약. 임대차 계약서도 거래계약. 임대차 계약도, 교환계약도 거래계약. 전세권 설정계약도 거래계약. 그죠?
그러니까 이걸 통틀어서 거래계약이라고 말을 써요.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전세권 설정계약. 이해되시죠? 통틀 가박오라고 맺는 계약을 거래계약.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개공이 주로 이제 저거 쓰잖아요. 계약서. 그럼 거래계약을 근거로 태어난 서식이 무슨 계약서? 거래계약서가 있죠. 자, 그러면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아까 우리가 전속중개계약서나 확인설명서는 법에 정한 서식이 있었죠. 확인설명서도 있었어요.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 안 했는데 법정 서식이 있어요. 그럼 이건 법정 서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이런. 법에 정한 서식. 없어? 있는데 의무는 아니고 하여튼 있다. 그러니까 아니 이거 법에 정한 서식이 있냐고. 표준계약서 없어? 있어? 여기는 있을 것 같다. 여기는 있을 것 같다. 모르겠다. 뭐 다들 몰라요. 찍는 거지. 없어요. 자 우리 있다. 좋아. 저기는 없어요. 거의 반반이네요. 항상 물어보면 반반이에요. 왜? 어차피 OX니까. 법정 서식이 없어요. 그럼 생각을 해봐서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이 매매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맞을 것 같죠? 근데 이것만 없어. 이것만. 아까 우리가 배운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 일반중개계약서, 법에 정한 서식 다 있어요. 그게 없어도 될 것 같은데 그건 있고 이것만 없어. 매매계약서, 임대차 이런 것만 없어. 신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아무 서식이나 써도 돼. 그러면 여러분들 그 서식 같으면 매매계약서 서식 같은 거 문방구에서도 팔 거예요. 거기서 사다 써도 되고 그 형식도 다르고 내용도 달라요. 그 내용, 계약 내용. 그리고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제공한 서식도 있어요. 그걸 갖다 써도 되고 또 서식만 판 전문 그 부동산에서 파는 사이트들도 있어요. 거기서 다운받아서 써도 돼요. 그럼 아무 서식이나 써도 돼요. 노트에다 써도 돼요. 노트에다가. 그러죠? 그러니까 노트에다 써도 돼요. 그게 더 힘들어요. 다 외워서 힘써. 왜냐하면 그거 다 일일이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인쇄된 것은 기본 내용은 인쇄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재지, 면적 이런 것만 쓰면 되거든요. 그거 확인만 하면 되고. 근데 노트에다 쓰려면 필요적 기재사항이 거기도 나와 있지만 다 써야 되거든. 시간도 얼마나 오래 걸리고 힘들죠. 근데 노트에다 써도 관계없어요.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봐요. A는 이 서식 쓰고 B는 저 서식 쓰고 C는 저 서식 쓰고 그러면 통일이 돼 안 돼? 너무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일반 중개계약서는 있는데 권장사항이고 이건 없는데 정해서 권장사. 이해됐어요? 그러면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요? 권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국장이 그러면 협회 나온 서식을 쓰자고 이렇게 지침을 내려줬어요. 거부해도 돼. 나는 계속 문방구에서 쓴 서식을 썼기 때문에 그게 편하다. 난 그것만 쓸 거야. 그래도 된다고. 전혀 관계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거래계약서는 몇 부 정도 쓰면 될까요? 3부요. 써야 돼요. 왜 3부가 돼요? 매도인 하나, 매수인 하나, 개공. 그럼 쌍방 교복 한 번은 보관해 줘야 되겠죠? 몇 년? 5년. 이건 5년이에요. 그러면 보존 의무도 다 나왔거든요. 다시 복습해 드릴게요. 이제 보관 의무 다 나왔어요. 우리 과목에서. 그러니까 잊어먹으면 내가 한 번씩 읊어줘요. 일반 중개계약서 아까 몇 년 보관하라 그랬어요? 없다 그랬고 전속 중개계약서 3년.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그래. 그 말이구나. 무슨 말? 그러니까 잊어먹으면 내가 한 번씩 읊어줘. 한 바퀴 돌으면 다 기억할 것 같죠? 잊어먹어요. 이게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내용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한 바퀴 돌으면 다 잊어먹어요. 그럼 내가 또 한 번씩 읊어줘. 또 잊어먹으면 또 읊어줘. 계속 읊어줘. 그럼 기억이 돼. 이게 한 바퀴 돈 게 한 바퀴 돈 게 아니에요. 계속 이제 모아서 읊어주니까. 그럼 법정서식 종합 정리해 드릴게요. 일반 중개계약서 법정서식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있다 그랬어요. 있는데 권장상 전속중개계약서 있고 확인설명서 있고 거래계약서 그래 이렇게 모아준다고 이게 부분적인 거. 가 맞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거래계약서 이게 기본 내용이고 근데 여러분들 거래계약서 쓸 때 거짓 기재하거나 이중계약서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못 쓰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개공은 계약서 쓸 수 있죠? 의무적으로 써야 되죠? 서공도 작성할 수 있죠? 여기서 제재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왜 내가 이건 제재를 강의를 하냐면 이건 자주 나와 시험. 이게 자주 나와 이거. 이 제재가 시험 자주 나와. 왜? 이건 내용은 한 번 들어본 사람은 절대 안 틀려. 이거 뭐 공부할 것도 없어요. 아니 그 상식적으로 이중계약서 쓰지 말라. 이거 공부 안 해도 알겠죠? 거래 금액 거짓 기재하지 말라. 이런 건 당연히 알아요. 이런 것은 한 번만 하면 절대 안 잊어먹고. 근데 이 제재가 시험 나오면 매 틀려. 자, 이 개공이 이걸 하면은 임의적 등록 취소예요. 상대적 등록 같은 말이에요. 임의적 상대적 같은 말입니다. 저는 임의적을 많이 써요. 임의적 등록 취소. 그러면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다음에 이 소공은 자격 정지 사유가 됩니다. 그러면 소공 우리 법에서 자격 정지는 일정 기간 중개업을 하게 한다, 못 하게 한다. 이거 들어가. 그러면 징역 벌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과목은 징역 벌금이 아까 3년하고 3천, 1년하고 1천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과태료 있을 것 같다. 여기는 징역 벌금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몇 년짜리? 3년짜리, 1년짜리. 3. 예, 우리 다 찍는 거예요, 그냥. 있을 것 같고, 이거는. 아까 어디? 아니 그것은 금지 행위 내에서만 그런 거고 1년짜리 3년짜리 엄청 많아요. 내가 제재 엄청 많잖아요. 지금 안 하고 있지만 엄청 많아. 우리 과목은 그 제재가 힘들어. 그걸 다 머릿속에 왜 갑자기 바꿔? 아 금지니까. 근데 출제자가 꼭 1년하고 1천을 내요. 이거 없어요. 없어. 이것만 있어요. 이것만. 이제 우리 제재가 왜 어려운지 아세요? 어떤 것은 등록 취소되고 1년하고 1천 같이 되고 어떤 것은 등록 취소하고 과태료 같이 되고 어떤 것은 등록 취소만 있고 이런 게 엄청 힘들어요. 우리 과목은. 뭔 소리 아세요? 이제 그걸 다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제재를 안 넣으면 절대 합격을 못 해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 이야기해 줄게요. 10년 넘었나? 10년 전에 한 분이, 그 당시 아저씨지? 그 당시 한 50대 정도 됐어요. 그 당시에. 한 10년 전에. 근데 그분이 공부를 할 때, 그때 내 강의 들을 때가 한 2년째인가 3년째인가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자기는 이 벌칙을 안 하고 합격을 하겠다. 강력히 주장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벌칙은 순수 벌칙은 한 4문제 정도 나오고 근데 이제 지문에 이렇게 뭐 금지행위 문제 나올 때도 그 지문에 5번 지문에 벌칙이 나올 수도 있고 확인 설명할 때도 확인 설명 내용 할 때도 뭐 3번 지문에 벌칙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러거든요. 이런 거까지 합하면 10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 벌칙 문제가 적은 문제가 아니에요. 40문제에서 10문제면 엄청 많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잖아요. 순수 문제는 한 4문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섞여서 나온 거. 이 일반 내용과 섞여서 나온 것까지 하면 꽤 많은 문제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그분이 나는 벌칙을 몇 문제 안 되니까 안 하고 합격했다고 강력히 주장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3년 떨어지고 4년 만에 합격한 거예요. 결국 4년 만에 벌칙 다 외우고 합격한 거예요. 처음부터 벌칙 하라는데 하면 했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기 싫지. 여러분도 하기 싫을 거예요. 나중에 암기하기가. 근데 자꾸 듣다 보면 자동적으로 암기가 돼요. 자꾸 듣다 보면. 그리고 이제 안 되는 것만 이렇게 조금 추가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면 되는 거고 듣다 보면 돼요. 이게 반복하면 당연히 되거든요. 많은 것도.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래갖고 결국은 다 하고 합격을 한 거예요. 처음부터 하려고 일을 쓰니까 그게 안 받아, 자기가 거부를 해보니까 안 들어오는 거야. 제재는.
거부를 해버리니까, 아예 안 하겠다고 거부를 해버리니까. 근데 결국은 다 하고 합격을 하신 분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그때그때 하셔야 돼요. 내가 할 때 그때그때 하면 돼요. 처음부터 많은 내용 하려고 하지 말고, 그때그때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익숙하게 되면 나중에 정리가 될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이것은 등록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자격정지, 징역벌금 없어요. 오로지 이것만 된다는 거. 이해됐어요? 그리고 이제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시험에 나오는데 9가지나 되거든요. 그럼 아까 뭐라 했어요? 내가 노트에 쓰더라도 이건 적어야 돼, 안 적어야 돼? 적어야 돼요. 그러면 이걸 노트에다 쓰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서식 갖다 쓰는 게 훨씬 편하지. 뭔지 아시죠? 예. 그래서 이제 서식은, 뭐 잘못된 것만 수정을 해서 고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러면 이것은 교재 보면서 봐드릴게요. 지금 당장 외울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감만 잡으세요. 감만. 이런 것이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자, 그러면 책을 한번 봐드릴게요. 자, 17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 일단 의무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소공은 할 수 있다 동그라미 치시고, 개공은 의무고 소공은 할 수 있답니다. 자, 양가로 1번 거래 당사자 교부 보존. 자, 당사자 동그라미 몇 년 보관? 5년. 자, 거래계약서 서식 있죠? 법정 서식 없다고 적으세요. 표준 서식, 법정 서식 같은 개념으로 보면 돼요. 법정 서식은 없고, 자, 국장이 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뭐 할 수 있다?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됐어요? 권장 동그라미 치세요. 국장 동그라미 치시고. 자, 그 다음에 그 필요적 기재사항이 총 몇 가지가 있어요? 9가지.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와요. 지금 당장 암기하라는 건 아니에요. 지금 암기할 필요 없고 이제 이해만 하세요. 자, 상식적으로 거래당사 인적사항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인적사항이 뭡니까요? 주소, 성명, 주민번호 이런 거. 매도인, 매수인, 성명, 주소, 주민번호 들어가야 되고. 자, 물건의 표시가 뭘까요? 그건 당연히 들어가고 거기에 소재지, 면적, 지목, 뭐 건물은 건축연도 이런 걸 말해요. 이런 거. 그러니까 뭘 사고 파는지 알아야 되니까, 또 몇 평짜리 물건인지 알아야 되니까 그 계약서에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이게 물건의 표시고, 그럼 계약 이름 뭐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자, 거래 금액, 계약 금액,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세요? 뭐 총 거래 금액 얼마, 계약금 얼마, 지급, 그죠? 물건의 인도 일시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되겠죠? 언제 인도할 것인가, 그죠? 자, 그 다음에 권리 이전의 내용이 뭘까? 그래, 소유권이 이전되는지, 전세권이 이전되는지, 지상권이 이전되는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조건이나 기한이 있으면 조건 기한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있을 때만. 이건 이제 예를 들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할 조건으로 계약을 할 수 있거든요. 예, 허가 안 되면 무효입니다, 계약 자체가. 이해됐죠? 그래서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확인 설명, 이게 좀 특이하거든요.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밑줄 그어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주의할 것이 확인 설명일자라고 나와 있습니까?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라고 나왔어요.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입니다. 확인 설명서 무슨 일자? 확인 설명서 무슨 일자? 교부일자 몇 적으세요. 그 다음에 그 밖의 약정상, 그 밖의 약정상 특약상이죠. 그래서 총 몇 가지? 9가지. 이해되셨어요? 자, 이것이 이제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 밖에 약정사항은 특약사항을 말하는 거예요. 특약사항. 됐죠? 자, 그러면 이런 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노트에다 쓰든, 서식 갖다 쓰든 이런 내용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제, 거래계약이 이런 것이고, 거래계약서는 누가 써야 되느냐? 이런 걸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개공이다라면, 개공 소개를 하면 누가 계약서를 반드시 써줘야 돼요? 개공. 이 사람은 쓰는 게 아니에요. 직거래 하면 자기들이 써야 되겠지만, 개공 소개를 하면 반드시 개공이 써줘야 돼. 그래서 개공이 중개 보수 받고 살지.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거래계약 파트 끝났습니까? 안 끝났어요? 끝났죠? 자, 그 다음에 18번 읽으세요. 이제 손해배상 파트까지 넘어왔네. 자, 봐보세요.
칠판 보고 있습니까? 칠판 볼 때는 어떻게 보라 그랬어요? 아니, 자연스럽게. 벌써 잊어먹었어. 벌써 잊어먹어. 아니, 그렇죠. 잊어먹어. 자주 잊어먹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손해배상, 이 파트는 손해배상, 이거하고 보험, 보증 설정, 이 두 가지가 이 파트에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손해배상, 보증 두 가지인데, 여기서 이제 꼭 시험 문제로 나옵니다. 근데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지문을 못 잡아서 틀려, 이 파트.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까 지문을 못 잡아서 틀리는 건데, 자, 봐보세요. 그러면 개공 소개로 이 건물을 소개해 줬는데 이 건물을 샀어요, 이 사람이. 근데 하자가 발생했어요. 개공 이제 확인 설명을 제대로 안 했달지, 또는 일부러 안 한달지, 고의든 과실이든 손해를 끼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손해가 발생했거든요. 얼마 정도 발생했을 것 같아요? 찍어봐요. 만인데 구체적으로 금액을 찍어보라고. 5천만 원 또, 1,000만 원 또, 1억 또. 네. 자, 어차피 뭐 이건 찍는 거니까 1억 2천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왜 1억 2천인지 무조건 내가 1억 2천을 한 게 아니고 1억으로 할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내가 1억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1억 2천을 한 거예요. 달리 2천을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자, 그러면 봐보세요. 그러면 개공이 얼마까지 손해배상을 져야 되고요? 자기가 잘못했을 때, 손해 끼쳤을 때. 1억 범위 내에서? 1억 2천 범위 내에서? 1억 2천 다? 보험 1억 들었다고 가정하면? 아니, 다 져야 돼. 다 져. 손해 난 만큼 지게 돼 있어, 이 사람. 1억 2천 끼쳤으면 1억 2천 당연히 져야지. 1억 5천 끼쳤으면 당연히 져야 되지. 그죠? 근데 이 의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돈이 없으면 배상받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법에서 해달라면 못해. 돈이 없는데. 그러니까 보험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보험 들어야지 등록증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험 들어,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개인들은 공인중개사인 개공, 중개인, 개인이 이분들은 보험 1억 들어야 되거든요. 얼마? 1억 이상, 뭐 최하 1억이요. 그럼 일단 1억 들었다 가정하면 이 사람이 직접 보증, 보험회사를 상대로 1억 받아낼 수 있어, 없어? 보험회사에서 1억 2천 해주겠어, 안 해주겠어? 안 해주지. 그러니까 1억까지 받아내. 그럼 얼마 남았어요, 이제? 그럼 2천은 개공에게 직접 청구해요. 그러면 이제 을은 1억 2천 다 해결됐어요? 다 해결됐잖아요. 보험회사에서 1억, 개공에게 2천 받았으면. 그죠? 그럼 이 보험회사는 누구 때문에 지금 배상을 해준 거예요? 개공. 그죠? 개공이 손에 끼쳤잖아요. 그럼 개공에게 갚으라고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배상해 줬으니까 다시 1억 갚아라. 저 구상권이라 그래요, 구상. 구상한다는 말 들어보셨죠? 구상한다. 구상한다.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이거 구상한다 그래요. 갚으라 할 수 있을 까 없을 거예요? O가 X가 OX. O 여기 X. 반반이네. 여기는 왜 그러면 X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구상 안 들어온다. 일반 보험도 그러니까. 가장 강력히 주장하시고 여기 답 없어. 여기는 해준다. 구상 들어갑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자동차 보험이랄지 이런 보험 구상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보험료만 할증이 되지. 그죠? 근데 이건 구상이 들어와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보증만 해주는 건데 왜 그러냐면 이 보험은 개공 자신을 위한 보험이 아니야. 누구를 위한 보험이에요? 갑하고 거래 당사자를 위한 보험, 의뢰인들을 위한 보험이에요. 남을 위한 보험이라고. 여기서 이제 판례에서 타인을 위한 보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남을 위한 보험이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보증만 해주는 거예요. 그럼 결국 개공 책임 다 져야 돼, 안 져야 돼? 져야 되는 거죠. 개념 잡았어요? 구상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보험하고 틀려. 자, 그러면 이제 이 파트가 이게 전부거든요, 사실은. 이게 전부예요.
다 설명한 거예요.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죠? 공부할 거 없죠? 그죠? 공부할 것도 없는데 100점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좋아요. 좋아요. 근데 그래도 수험생들 하는 이야기예요. 들을 때는 다 아는데 점수가 안 나온다. 아, 그렇지. 들을 때는 다 알지. 왜? 알기 쉽게 설명하니까. 그렇잖아요. 내용이 뭐 아주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점수가 안 나온다. 그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짚어주는 거, 그걸 각인을 시켜야 되고, 또 그 제재 같은 거, 제재 있잖아요. 그 암기할 거 암기해야 되고. 시험은 암기할 것은 암기해야 돼요. 근데 이해가 먼저고, 암기할 건 암기해야 돼. 그래야 점수가 나와요. 자, 그러면 잘 봐보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 들어갈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갑자기 이제 이걸 보더니 중개할 마음이 사라졌잖아요. 근데 다 하고 있잖아요. 다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뭐 그렇게 겁나면 다 중개업 안 하겠지. 근데 넘쳐나잖아요. 그래도 다 하고 있어요. 이해됐어요? 그럼 봐보세요.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은 성립 요건이 들었어요.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은, 자, 첫 번째가 개업공인 중개사 고용인. 고용인 누구라 그랬습니까? 서공보조원.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등 과실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했다. 이렇게. 개공이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된다. 무슨 행위? 중개 행위. 자, 구체적으로 설명할게요. 자, 중개 행위가 뭐예요? 둘이 알선해 준 거죠? 이거 중개잖아요. 알선해 준 거. 소개시켜 준 거. 자, 이것과 관련된 고의 과실. 고의란 것은 일부러 손에 끼친 과실은 부주의 때문에 몰라서, 하자를 몰라서 못 가르쳐 준 걸 말합니다. 알고 있으면서 안 가르쳐 준 거 쉽게 말해서.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하자 있는 걸 산 것을 개공이 이걸 사면 손해 발생할 것을 알고 있는 상태죠? 이게 고의예요. 과실은 몰라서, 하자를 몰라서 못 가르치는 과실이고, 이것도 책임져야 돼요. 이해됐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중개 행위와 관련된 고의 과실이다. 우리 과목에서 손해배상은. 그러면 중개 행위와 직접 관련 없이 손해를 끼칠 수도 있죠. 그건 다른 법상 문제예요. 민법이랄지 도로교통법이랄지. 뭔지 알겠어요? 근데 우리 과목에서 손해배상은 무엇과 관련된 고의 과실? 중개하다가 손해 끼친 거. 됐습니까? 예. 중개 행위냐 아니냐 애매모호한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건 판례를 공부하셔야 돼요. 중개 행위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건 판례를 공부해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만. 판례가 몇 개 있지만 여러분들 이거 중개 주고 중개 보수 받아요, 안 받아요? 근데 중개 보수 안 받고 친척이나 아는 사람은 중개해 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중개 행위로 보면 이래갖고 손해 끼쳤을 때 중개 행위로 보면 손해배상을 져야 돼요. 중개 행위로 보지 않으면 손해배상은 안 해도 된다는 소리죠? 그럼 무료 중개 행위는 중개 행위로 볼 것 같아요? 안 볼 것 같습니다. 안 볼 것 같아? 확실해? 그건 중개어부 개념 할 때 한 거고 달라요. 이것은 이제 중개업하고 그거 개념 다른데 행위로 본다? 안 본다? 본다? 본다로 바뀌었어. 안 본다? 그게 반반이지. 항상 반반이니까. 에? 본다. 아, 판사 마음이다. 아주 좋았어요.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들도 내가 질문했을 때 된다고 보는 사람, 안 된다고 보는 사람 이렇게 나눠지죠. 그러니까 법관이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렸죠. 그럼 우리는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다 견해가 나누니까. 애매모호한 것은. 판사가 이걸 중개행위로 본다 그러면 우리는 중개행위로 보고 공부하는 거고 안 본다 그러면 아닌 걸 공부하는 거야. 근데 이건 중개행위로 판사가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수 안 받고 아는 사람 친척 중개했잖아요. 그래도 손해나면 손해배상 져야 돼, 안 져야 돼? 져야 돼요. 그러니까 무료 중개해줄 때는 이분이 좋아를 했거든요. 근데 손에 1억 나봐. 눈에다 불을 켜고 달라들 거예요. 뭔 소리 알겠습니까? 그러면 손해배상 결국 져야 돼, 안 져야 돼? 져야 돼요. 이런 문제가 발생. 그러니까 이런 애매모호한 것은 우리가 판례를 공부해요. 그래서 우리가 먹은 판례가 민법처럼 많지 않아요. 민법은 판례가 많잖아요. 많지 않지만 단원별로 몇 개씩 있어요. 단원별로. 아까 금지행위 같은 데는 판례가 좀 많고 그 외에는 거의 다 뭐 단원별로 뭐 한두 개, 두세 개 막 그래요. 많지 않습니다. 이해됐어요? 그것은 이제 뭐 기본서 할 때 조금씩 그때 진도 나가면서 하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건 뭘까요? 읽어보세요. 사무소를 빌려줬다는 소리죠.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들어가 볼게요. A 개공이 사무소 내고 영업을 합니다. 근데 2개월 휴업한다 가정을 해봐요. (2개월) 휴업한다 가정을 해봐. 그러면 휴업 신고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어요? 예? 3개월 이상이 아니라 초과. 그렇죠? 안 해도 되죠. 그럼 문만 닫으면 돼요. 그냥 쉴 때. 근데 이게 친구 B가 알았어. B가 여기서 누구냐? 다른 사람이야. 여기서 말하는 다른. 친구인데 알아가지고 문 닫으면 뭐하냐? 문 닫을 동안 너 쉬어라. 내 그동안 여기서 사무소에서 나도 영업 좀 하자. 빌려달라 그랬어. 그래서 친구가 빌려달라니까 안 빌려줄 수 없잖아요. 빌려줬어요. 그래서 B가 근데 A 사무실에서 영업하다가 의뢰인에게 손을 끼친 거예요. 얼마 정도 끼쳤을 것 같아요? 아니, 여기 1억이요. 자, 1억 끼쳤어요. 여기는 1억 2천 안 해도 돼요. 1억이면 더 편해.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직접 다른 사람에게 이 1억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피해자가 다른 사람, 손에 끼친 사람이 이 사람이잖아요. 손해배상 1억 청구할 수 있겠냐고. 못하다고 있고. 여기는. 있죠. 청구할 수 있죠. 강력하게 토론. 못해. 둘이 나란히 앉아서 왜 그렇습니까? 뒤에. 당연히 해야 된다. 눈에 불을 켜고 해야 된다. 여기는. 해야 돼? 가능해요. 아니, 가능한 게 아니라 당연히 청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에 끼친 사람한테 청구 안 하면 누구한테 해요? 그렇죠? 이것은 우리 법상 문제가 아니라 민법상 문제예요. 근데 이 사람이 돈이 없으면 배상 받아 못 받아? 그러니까 사무소 주인도 책임져라 이 말이에요. 사무소 주인도 책임져라. 그러니까 직접 이 사람에게 손해배상 동시에 가능하고 선택적으로도 가능합니다. 연대 책임지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잘 봐봐요.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사무소를 빌려주라는 거예요? 빌려주지 말라는 거예요? 빌려주지 마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봐요. 친구가 안 빌려주면 친구 안 한다래. 친구잖아요. 아까 다른 사람이. 친구 못하겠다. 이것도 안 빌려주냐? 쉴 동안에 내가 영업 좀 한대. 그래, 그럼 빌려줘야 돼, 안 빌려줘? 그래도 안 돼? 친구 안 한다 그래도? 친구 안 한다고 그냥 끊어버려? 끊기 쉽지 않죠? 끊기 여기는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안 된다래? 친구한테? 아주 독해. 그쵸? 좋아. 하여튼, 빌려줘갖고 사고 터지면 사무소 주인도 책임을 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무소 빌려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건이 거래 당사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이 된다. 재산상 손해.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이 사람이 개공 소개로 물건을 샀는데 1억 2천이 발생했다 가정을 해봐. 그러면 잠이 오겠어? 안 오겠어? 안 오죠. 한 달간 잠을 제대로 못 잤어. 1억 2천 너무 아까워서. 그러면 정신적 손해 한 3천. 이자료 한 3천에다가 재산상 1억 2천 해서 1억 5천 달라고 주장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 중개사법은 여기서 뭐라고 못을 받아봤어요? 이게 정신적 손해까지는 안 해줘. 이게 보험회사에서 정신적 손해 해주겠어? 안 해주겠어?
안 해줍니다. 이해됐어요? 물론 전혀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이거 민법상 별도로 청구해서 받아낼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 보험회사를 지금 안 해줘요. 이해됐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둘 간에 뭐가 있어야 돼? 인과관계 있어야 돼. 무슨 관계? 뭐 이것 때문에 손해 발생하든 이것 때문에 손해 발생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럼 손해 입증은 누가 해야 될까요? 증명. 피해자가 합니다. 피해자. 그럼 저기 칠판에서 을이죠? 뭘 입증해야 되겠어요? 손해, 금액하고 또 다 입증해야 돼요. 누구 때문에 손해 발생했는가? 개공이 손해 끼칠 수도 있고 소공이 끼칠 수도 있고 보조인이 끼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거 다 입증해야 돼요. 인과관계까지. 이해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를 거친다. 자, 그래서 일단 손해배상 책임은 성립 요건까지 했습니다. 성립 요건까지 했고, 이거 책을 한번 봐드릴게요. 성립 요건은 개공, 고용인의 중개행위 동그라미,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될 걸. 경과실, 중과실 다 포함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사무소를 다른 사람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했다. 이 지금 나와 있죠? 이거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되죠? 근데 정신적 피해는 이 법상 아니다. 나와 있죠? 그리고 네 번째가 무슨 관계? 인과관계. 인과관계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입증은 거래 당사자, 피해 의뢰인을 말합니다. 거래 당사자 중에서 피해자를 말합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손해배상 책임 성립 요건이 충족돼야만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구나가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손해배상 책임 성립 요건까지 하고 다음 주에 보험 들어갈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예.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결석하지 마시고 쭉 나와 주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수업은 어디까지? 여기까지. 예, 수고했습니다.